민주당이요, 촛불 민심을 앞세우면서 자신들이 지금 원하고 필요한 정책을 내년 4월까지 관철하겠다고 이렇게 공세에 나섰는데요. 그래서 시급 당면 2대 과제, 7대 단기적 과제, 3대 중장기 과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내부 생각을 보면 저는 속셈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내부 생각이라고 점잖은 표현을 씁니다. 편견 없이 야당에 대해서 충고하거나 조언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많이 자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이걸 갑자기 하느냐? 집권을 뭐 선거가 5월달 아니면 6월달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때까지는 대선에 집중하고 대선 공약이나 만들지 왜 이렇게 촛불 민심에 기반을 둔 정책이라고 시급 과제, 단기 과제, 장기 과제를 발표하느냐? 좀 의아스럽지 않습니까? 저는 매우 의아스럽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대선 공약이라고 말하면 지금 아직 탄핵이 어떻게 되지도 않았는데 김칫국에 그냥 밥 말아 먹는다고 이렇게 욕들을까봐 그래서 공약을 이런 식으로 촛불 민심 이렇게 과제라는 이름으로 표현을 하는가 싶은데요. 내년 4월까지 관철시키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내년 4월 이후에 대선 국면이 전개될 거니까 대선 국면이 전개되는 동안에 표를 얻기 위해서 자신들이 주로 표를 얻을 만한 계층을 대상으로 과제를 갖다가 이렇게 발표를 한 거 아닌가 이렇게 보이는데요. 서민주거 안정이라는 명목으로 주택에 대한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을 도입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농어민을 지원하기 위해서 1조 원을 출연하는 대기업 등에서 농어촌 상생기금법을 만들겠다 이랬는데 이게 지금 문제입니다. 뭐 전월세 상한법이라든지 이 상가 임대차 계약 경신 연한 확대를 5년에서 10년으로 한다든지 이런 거는 저는 야당이 주장할 수 있는 거라고 보고요. 요즘 상가 주인의 행포도 심하다 이야기도 있고 논란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 또 전월세난이 워낙 심각해서 국민 다수가 전월세에 살고 있다. 특히 자가주택이 1085만 가구고 월세가 436만 8천 가구고 전세가 296만 1000 가구로 어제 이 통계청의 조사 결과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전세가 굉장히 이 월세보다 줄어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월세가 전세를 앞질러 가고 있는 현실에서 특히 자가주택 비율이 좀 늘어났는데요. 이것이 전월세난을 못 견뎌서 견디다 못한 사람들이 이쪽에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산 내용이 많기 때문에 자가주택 비율이 늘어났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 가계부채가 앞으로 터지면 1300조 가계부채에 한 700조 가량이 부동산 담보대출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짐작되는 상황에서 매우 우려스러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책들은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FTA, 한중 FTA에 따른 농업인 피해 보상을 위해 대기업에서 1조 출연 받는다는데 이렇게 따지면 미르나 K스포츠에 대해서 좋은 일 한다고 돈 땡긴 박 대통령하고 지금 민주당의 문재인 전 대표하고 뭐가 다르냐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미 처리를 여야가 합의했기 때문에 반드시 처리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저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고요. 기부강요 금지법을 만들어서 기업이 자발적으로 내는 것 외에는 어떠한 목적으로라도 세금이면 세금이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렇게 좋은 목적이다 저렇게 좋은 목적이다 하다 보니까 권력을 잡으면 다 좋은 목적이 돼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재단 만들고 뭐 해서 우리 사회에 큰 보탬이 된 적이 있습니까? 과거에 상승이 에버랜드에 무슨 지주회사 이런저런 문제로 해가지고 뭡니까? 수천억을 무슨 8천억인가 얼마를 내서 무슨 장학기금이고 어쩌고 했는데 그게 우리 사회에 어떤 도움이 됐는지 현대차가 또서 무슨 기금을 냈는데 그게 어떤 도움이 됐는지 뭘 하나 잘못할 때마다 재단을 만들고 돈을 내서
그게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됩니까? 뜯어먹고 사는 인간들만 늘게 만들었고 권력과 관계 있는 쪽에서 그걸 뜯어먹고 이렇게 하는 쪽으로 된 적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떠한 경우라도 이런 식의 기업의 돈을 준조세 형태로 뜯어서 뭘 하는 것은 저는 반대합니다. 이거는요, 민주당이 좀 저는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뜯지도 말고요, 법대로 하라는 겁니다. 대기업이 잘못했으면 총수고 재벌회장이고 가차없이 깜빵에 보내고 5년, 10년, 15년 무기징역이든 잘못한 만큼 최고형을 때려서 살리라는 겁니다. 뭔 짓거리를 하자는 겁니까? 그 대신 대기업한테 세금으로 받는 것 외에 돈을 뜯어내려고 하는 것은 정권이 절대로 못하도록 저는 준조세 방지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농어민이 지원이 필요하면요, 정부가 예산으로 하십시오. 과거에 WTO 세계무역기구를 만들 때 농촌이 죽는다 해서 농택세 만들어서 십수조 거뒀지 않습니까? 그게 국민이 반대하면 안 하면 되는 거고, 필요하면 법을 갖다가 만들면 되는 거고, 그 외에 이런 식으로는 하지 말라는 거고요. 또 하나 이야기를 하자면, 국정교과서를 폐기시키고 사드 배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위안부 합의 등도 전면 중단시키겠다 했는데, 시급한 당면 과제 1, 2에 1회 국정교과서 폐기 및 사드 배치, 그리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위안부 합의 등을 중단하겠다가 들어있고, 2에 아까 말한 상가 임대차 보호와 전월세 상한제에 더불어서 슬그머니 농어민 지원 위한 1조 원 기금법 처리 등이 들어있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농어민 지원 위한 1조 원 기금 처리와 그 다음에 국정교과서, 이건 합의해서 처리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사드 배치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위안부 합의 중단 등은 이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민주당은 이거를 하겠다는 것이 이제는 입법 정책이라고 하지 말고 공약이라고 국민 앞에 떳떳이 밝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문재인 후보의 공약이 사드 배치 반대고 군사정보보호협정을 폐기하고 한일 위안부 합의도 폐기하는 쪽으로 되어 있다고 국민 앞에 이야기를 하고요. 대기업에 돈 받아서 농어민 1조 뜯어서 살려주겠다고도 국민 앞에 이야기를 하십시오. 그래서 심판 받으세요. 정말 남이 하는 것을 비판하면 저는 그런 짓거리를 안 해야 되는 게 원칙이지 않습니까? 자, 이제 정책이라고 애매하게 이야기했는데, 정책이라고 하지 말고 더불어민주당 조기 총선 공약이라고 분명히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문재인 후보라고 자꾸 불러야 됩니다. 제 방송을 보는 사람들은 문재인 전 대표 이렇게 표현하지 말고요, 사실상 하나만 합니다. 그 당의 경선에서요, 이재명이가 10주 만에 지지율이 떨어졌는데 등 뒤에 꼽히는 비수가 정말 아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지가 지금 14.9라서 지난주보다 이렇게 좀 1.3% 내려갔는데요. 이 시장 측은 이 같은 지지율 변화의 한 원인으로 문재인 대표 지지자들이 견제를 하고 있다. 문 전 대표 지지자들은 최근 트위터 등 SNS에서 이재명 시장이 형수에게 욕설한 내용 등을 퍼뜨리고 있고, 그 외에도 부정적인 게시글을 퍼뜨리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시장은 언론 통화에서요, 자신에 대한 견제가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진 게 맞다. 이런 조직적인 움직임이 종국적으로는 견제를 하는 사람에도 돌아갈 거다. 그리고 조직적인 여론 조작을 하는 시대는 지나갔다. 사실을 밝히는 데만 집중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적진에서 날아온 화살은 많이 맞아봤지만은 야당 지지자들이 등 뒤에서 꼽는 비수는 정말 아프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주당 경선요, 지금 솔직히 말하면 문재인 후보가 저렇게 요즘 목소리를 높여서 혁명이니 미국하고 북한 어디에 먼저 갈래 하면 북한에 먼저 가겠다니 이런 발언을 하는 이유가요, 결국은 이재명을 견제해서 날리기 위한 전략에 있고, 민주당의 경선 룰이나 민주당을 둘러싸고 있는
과거에 2012년에 손학규 당과 합치면서 들어온 이 100만 밀란이니 뭐 이 장민이 어쩌니 하면서 들어온 이 친노 세력들, 그리고 지난번에 안철수 의원이 탈당할 때 그때 또 진성당원을 보강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이 문재인 후보가 질래야 질 수 없도록 철저하게 진노 친문 세력들이 이 권리당원으로 민주당 주변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시장은 자신의 지지율이요, 문재인 2배가 되기 전에는 경선에서 이기기가 어려울 거고, 또 그쪽 세력들이 한국에서 SNS의 전파력에 있어서는 가장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걸 간과해서는 안 될 거라고 봅니다. 보수 진영 다 달라붙어도 그쪽에 가진 전파력을 따라잡을 수 없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경선에서 이번에 승리할 수 있는가를 진짜 생각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 다음을 생각하고 있는가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분이 흥미로운 이야기는 하나 했어요. 자신이 보수다 그러면서 자기를 진보 좌파라고 사람들은 흔히 이야기하지만, 보수로 가려진 부패 세력을 제거하고 진짜 보수를 지켜줘야 된다. 보수는 법 질서를 존중하고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거다. 진보는 새 질서를 만드는 세력인데 정의당 정도만 해당된다. 그러면 나머지 정당은 다 보수란 말이냐. 진짜 보수는 나다. 내가 새누리 밀어내고 그 자리에 가야 된다. 자, 이재명 시장은 현재 외연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이런 발언을 하는 걸로 보이지만은, 제가 볼 때 문재인과 민주당에서 지금 안철수나 동교동 세력, 호남 세력을 쫓아내고 만드는 저 철옹성을 어느 누구도 뚫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경선하는 시간도 짧아져서 경선을 한 6개월 정도 한다면, 경선 준비부터 서로 공격부터 검증까지 다른 변화를 도모할 가능성은 있지만, 이제 문재인으로서는요, 한번 보세요. 이제 우리가 편의적으로 3월 말에 헌재 발표가 난다 칩시다. 3월 말까지는 대선한다 말을 못합니다. 왜? 대통령이 아직 아웃도 안 됐는데 어떻게 대선을 합니까? 근데 3월 말에 갑자기 대선 이제 헌재에서 인용을 해버려서 박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상실했습니다. 그러면 5월 말에 대선을 치릅니다. 이제 그때부터 들어가야 될 건데, 이미 당을 완벽하게 장악해놓고 준비를 다 해놓은 문재인 후보와 어느 누가 가서 둘러리 서는 것 외에 경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내년 대선은 일찍 5, 6월 달에 치러지는데, 문재인 대 나머지 누구냐가 문제지, 문재인이라는 이 부분은 그냥 상수입니다. 변하지 않는 상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재명이나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야권에서도 이런 부분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뛰쳐나갔어요. 붙어야 되지요. 그런데 과연 박원순, 이재명 이런 사람들이, 안희정 이런 사람들이 뛰쳐나가서 다른 세력들을 만들어가지고 문재인하고 붙겠습니까? 안 할 거라고 봅니다. 오히려 문재인은 이번에 떨어진 대로 다시는 못 놀 거고, 되면 대통령 가버리니까 그 다음 대선은 내가 유리하다고 생각할 거라고 봅니다. 결국은 이 제3지대 정당, 중도 보수 정당, 그리고 남아있는 자유새누리당, 그리고 야권의 비문 일부가 서로 어떻게 엮여서 문재인을 견제하느냐라는 카드만 남아있다는 겁니다. 이 현실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사실상 정책이라고 하면서 사드 반대라든지 한일 군사 정보 공유협정 폐기, 위안부 합의 폐기 등을 내세우고 있는 민주당은 굉장히 얕게 놀고 있다. 왜 문재인 후보의 공약이라고 말을 하지 않고 당의 시급한 정책이라고 발표하는가? 이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 재밌던 거 이야기하면요, 이재명 지지자들이 종편 황장수도 조심하는 이재명 썰 이래가지고, 이재명 사이다는 종편 황장수도 조심한다, 뭐 이런 말들을 갖다가 이 동영상을 만들어서 퍼뜨리는데, 제가 이재명 씨
겁먹고 있다 이런 거 아닙니다. 저는 이재명 시장이 TV에 나가서 저같이 정치 프로의 패널로 발언하는 사람이 자유롭게 발언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작가들이 겁을 내는 이런 풍토를 개선해라. 당신도 누구를 비판할 수 있듯이 거의 사실이 아닌 공정한 비판에는 당신이 남을 비판하기를 원한다면 당신도 당신을 비판하는 사람의 자유를 존중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